1번입니다. 함수 fx 3분의 1x-2의 역함수를 f의 인버스 x라고 할 때 f의 인버스 -1의 값을 구하여라. f의 인버스 -1의 값을 임의의 k 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f의 인버스 -1은 k이므로 역함수의 우리가 간단한 성질에 의해서 fk는 -1이 성립합니다. 자, fx의 값에 x 대신에 k 값을 대입해서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 k -2는 -1이 되고 3분의 1 k는 1이 되어서 k는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역함수의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 식도 소개를 해보면, 자, 만약에 1차 함수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결국 이 역함수는 최고창의 계수는 역수로 바뀌고 뒤에 우리가 y 절편은 -a분의 b가 된다는 걸 이야기했었죠. 이 식에 바로 적용을 시켜보면, 자, fx가 3분의 1x - 2일 때 f의 인버스 x는 3분의 1x는 역수가 되어서 3x가 되고 -a분의 b를 적용을 시키면 플러스 6, 간단하게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1을 바로 대입을 하면 f의 인버스 -1은 -3 플러스 6 따라서 3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구했던 3과 값이 일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간단한 유리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은 처음의 식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게 분모에 있고 x 플러스 2라는 게 오른쪽 식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 이 식에서는, 자, 분자 분모에 우리가 통분을 할 수 있게 x 플러스 2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고, 자, 두 번째 이 식에서는 x 마이너스 2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준다면, 자,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분자는 왼쪽 식에는 x 플러스 2를 곱해준 거고 오른쪽 식에는 x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거네요. 이렇게 사라지고 간단하게 하면은, 자,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분자는 2x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네, 간단한 무리식을 또 계산하는 식이네요. 자, 이 식은 합차식을 바로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a-b, a 플러스 b의 전개식이므로, 자, 먼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바로 계산을 해보면, 자, x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집합 두 개가 나와 있고요. 먼저 AB의 교집합이 0하고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자, 먼저 A 교집합 B의 원소가 0과 3이라는 말은 A의 원소에도 0과 3이 있어야 되고 B의 원소에도 0과 3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B 집합을 봤더니, 자, B 집합에는 0이라는 원소가 있고 1이라는 원소가 있으므로 3이라는 원소가 B 집합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서 바로 이 값이 3이 되겠네요. 자, 이 식을 적어 본다면 a제곱 마이너스 2a의 값이 3이 되어야 됩니다. a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네, 여기에 a 값은 3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a가 3일 때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3일 때 우리가 a 집합에 한번 넣어보면 a 집합을 적어 보겠습니다. a가 3이므로 0, 3,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교집합에는 A 교집합 B에는 0과 3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0과 3이 있고 B에서는 아까 확인한 것처럼 0과 3이 있으므로 이 조건의 식을 만족합니다. 그럼 먼저 2번부터 한번 해보고 두 번째도 한번 해보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A 집합은 A라는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어서 A 교집합 B의 원소에는 0과 3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A 값에 봤더니 0과 3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 값은 네, 잘못된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에서 A가 3일 때 이 값이 맞는 값이므로 자, 이때 B의 집합은 0, 1, 3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집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A 합집합 B의 원소는 0, 1, 3, 5가 되므로 이 원소들의 총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소들을 다 더해보면 정답은 9,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8인 원 위의 점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원 위의 점에서 원 위의 임의의 점에서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여기에 있는 접점은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하는 간단한 공식을 안다면 쉽게 해결하는 문제이므로 자, 먼저 그때 원 위의 점을 x1, y1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의 식에서 x제곱 대신에 x1x를 대입을 하면 되고 y제곱 대신에 y1y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적용을 시켜보면 자, 문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제곱 대신에 x1x를 대입을 한다면 자, 2x y제곱 대신에 y1y를 대입을 한다면 마이너스 2y는 8이 되어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 식도 상수항을 마이너스 4로 한번 바꿔본다면 등식의 양변에 2를 나누어 보면 되겠네요. 2를 나누게 된다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어서 자, 여기에 그러면 a의 값은 1이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 계산해보면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두 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에서 d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fx는 항등 함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fx를 한번 본다면 이 fx는
ax 플러스 b이고 여기에 정의역의 어떤 범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자, 이 집합은 1차 함수 ax 플러스 b에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우리가 이 항등함수는 알고 있죠. fx는 x가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1이 되고 b의 값은 0이 됩니다. 두 번째, hx가 f랑 gx를 합성한 함수고 h의 마이너스 x는 hx랑 똑같다.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hx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x는 f의 gx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fx를 구해놨죠.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x 자리에 gx를 대입을 하면 되므로 자, 여기 x 값에다가 gx를 바로 대입하면 그냥 hx는 바로 cx 플러스 d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x랑 h의 마이너스 x랑 hx가 같다. 따라서 h의 마이너스 x를 한번 적어 본다면 자, 여기에 있는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cx 플러스 d가 되고 이 식 두 개가 같다라는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확인해 보면 c의 값은 0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hx는 상수 함수인 d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 g의 0이 2다라는 조건을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 hx가 d라고 했는데 자, c가 gx라는 식에서 c가 0이고 그러면 gx라는 식은 바로 gx가 바로 d가 되겠네요. 이 hx가 바로 gx랑 똑같은 상수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g의 0의 값이 2라고 했으므로 자, d의 값은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a, b 그리고 c 그 다음에 d 값을 다 더해보면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첫 번째, A 집합의 원소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적어 본다면 1, 2, 5, 10이 됩니다. 자, B 집합도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의 양의 약수이므로 1, 2, 4, 5, 10, 20이 되겠습니다. 먼저 A 차집합 X가 공집합이라는 의미는 A라는 집합이 바로 X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B 합집합 X가 B라는 이야기는 자, 두 개를 합집합해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말은 두 개의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이고 자, 합집합을 했을 때는 포함 관계가 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X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적어버리면 X라는 집합은 B에 포함되고 A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집합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원소 중에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므로 여기에 있는 1, 2, 5, 10을 1, 2, 5, 10을 제외한 나머지 4와 20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똑같으므로 X는 4와 20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X의 부분집합은
2의 2제곱 따라서 4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므로 그려놓고 한번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x 점근선이 x 이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여기 y 점근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알죠? y 점근선이 3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x 점근선이 1이고 y 점근선이 3이 되고 1,3에서 바로 대칭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y 절편을 한번 찾아본다면 y 절편은 자, 이 식에 x에 0을 대입했을 때 y 값이므로 y 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여기를 지나야 되므로 이 대칭점에서 그려지는 이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이 함수를 보고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역.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3, 4분면을 지나고 있네요. 여기서 지나고 있네요. 그러면 기역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는 1,3이다. 자, 조금 전에 확인했죠. 1,3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역함수가 자, 역함수를 구해놨는데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fx를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x 마이너스 1이 되고 3x 플러스 1일 때 자,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모든 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y 대신에 x 대신에 y로 바꿔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 유리함수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바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먼저 여기 있는 x랑 여기에 있는 1은 요 두 개는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여기 3이랑 x의 개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개수, 여기는 상수항 마이너스 1이 요거 두 개가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뀌면 됩니다. 바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f의 인버스 x는 자, 여기 x랑 플러스 1은 그대로 적어두고요. 먼저 왼쪽 위에 있는 3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왼쪽 위에 있는 x는 그대로 적어준 다음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 왼쪽 위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1이 돼서 자, 이 식이 바로 역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역함수랑 한번 비교해보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 어느 반 32명의 학생에게 ABC 문제를 풀게 했는데 A 문제만 맞힌 학생은 6명, B 문제만 맞힌 학생은 9명, C 문제를 맞힌 학생은 10명이었습니다. A 문제와 B 문제는 맞히고 C 문제를 틀린 학생 수는 자,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네요. 세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은 없다. 자,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가 32명이고요. A, B, C 세 집합이 있으므로 A, B, 자, C를 그려놓고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여기를 C라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조건에 확인한 것처럼 세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은 없다라고 하므로 자 마지막 여기에 있는 학생은 네, A, B, C 합집합의 바깥에 있는 학생은 0명이 되고요. 자 그리고 A 문제만 맞힌 학생은 6명이라고 했습니다. A 문제만. 그러면 여기에 나눠져 있는 여기 6명이 딱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 B 문제만 맞힌 학생은 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9명이 되고 여기에 색칠된 영역에서 9명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 문제를 맞힌 학생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C 문제를 맞힌 학생은 C 전체가 10명이므로 자 지금 색칠하는 이쪽 부분 영역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문제는 자 A 문제와 B 문제는 맞히고 C 문제는 틀린 학생 수를 구하세요. A 문제와 B 문제는 맞히고 C 문제를 틀린 학생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역 여기 보이죠? 바로 요 영역에 해당되므로 바로 우리가 전체 32명에서 10명과 6명과 9명을 빼면 그 정확한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7이 되어서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자 함수가 이렇게 절대값 함수가 나와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자 이 함수는 x가 마이너스 2의 절대 x가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가 두 개로 나뉘므로 따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fx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요. 자 여기에 있는 절대값이 음수가 되므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값이 양수이므로 그대로 나와서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네,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자 여기는 우리가 동료한끼리 x를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2a가 되고 자 이 식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이 함수가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1대1 함수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됩니다. 먼저 1대1 함수가 되려면 자 우리는 여기서 1차 함수이므로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랑 여기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여야 되네요. 자, 이 식을 한꺼번에 적을 수 있는 게 두 함수의 두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가 돼서 둘 다 음수다가 돼서 이 식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게 되고 자,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a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이렇게 범위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를 우리는 해결을 했고 자,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값에서 이렇게 함수가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 두 개의 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 연결이 되려면 자, 위에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밑에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똑같아야 되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2a 플러스 8 마이너스 2a 따라서 8이 되고, 두 번째 여기 있는 밑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8 플러스 2a, 이것도 간단하게 해보면 8이 되므로, 자, 이 두 식은 원래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므로 네, 지역과 공역은 같다고 할 수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자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에 정수 A를 찾으면 되므로 정수 A의 개수는 네, 7개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이것도 무리함수는 또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는 시작점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이 식을 보면 우리가 많이 수업 시간에 했듯이 시작점은요, 시작점은 네, 3,1이 되겠네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값이 3,1이 되어서, 근데 이 함수를 확인해 봤더니 x 앞에 마이너스 x가 붙어서, 자, 이거는 원래 함수에서 y축 대칭된 함수므로 그래프는 생긴 꼴이 이렇게 생겼겠네요. 뭐 우리가 y 절편도 구할 수는 있는데, 자, y 절편을 한번 구해놓고 가볼 거죠. 자, x에 0을 대입하면, 자, 여기 값은요, 자, 루트 6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네, 여기서는 3, 4분면은 여기인데 지나지 않고 있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fx의 최대값은 1이다. 자, f가 3보다 작다는 말은 이 함수의 전체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3보다 작을 때 최대값은, 자, 무리함수는 이 함수가 이렇게 가면서 어느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으므로, 자, 니은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네,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도 자,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리함수에서, 자, 무리함수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fx는 루트 6-2x 플러스 1이고,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적어 본다면, 정의역은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이고요. 치역은요, 여기에 있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역함수는 우리가 알듯이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므로, 자, 정의역 치역을 먼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은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에서 치역과 똑같아지죠. 여기에 치역은 정의역과 똑같아져서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3,1이었다면, 자, 이거에 우리는 역함수 y = x의 대칭인 점은 1,3이 되고, 바로 이 1,3이 무리함수의 역함수인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1,3인 2차 함수를 적어 본다면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바꾸는 걸 해봤는데, 자, 여기에 a 값은요, 여기 앞에 있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역수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과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의역도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네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자, 다음 범위에서 다음 유리함수와 1차 함수의 어떤 범위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있는 이 유리함수를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으므로 이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근선의 교점은 자,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y는 0이므로 마이너스 1,0에서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자, 그리고 k 값이 1이므로 자,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근데 이 함수가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범위가 1에서 2까지만 그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은 여기에 있고 2는 여기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 함수의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오른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함수의 값을 조금 정확하게 대입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y는 x 플러스 1분의 1이라서 x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고요. x에 2를 대입하면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에 1을 대입하면은 자, 2분의 1. 자, 2를 대입하면요. 요거보다 조금 작아지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2,3분의 1과 1,2분의 1을 지나는 이 함수를 한번 유리함수를 그려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럴 때 1차 함수 ax 플러스 1과 bx 플러스 1과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1차 함수를 한번 봤더니 ax 플러스 1과 bx 플러스 1은 자, 0,1을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가 변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0,1이 여기에 있다면 0,1을 지나면서 요 범위 안에 그려지는 요 함수만을 생각을 한다면 자, 이 함수와 이제 만나기 위한 직선 한번 그려본다면 첫 번째 요렇게 두 점을 지날 때 요때랑 그리고 요렇게 두 점을 지날 때 여기 두 구간의 사이가 되므로 자, 0,1과 여기에 있는 1,2분의 1 그리고 여기에 있는 2,3분의 1 여기 두 점 사이에 각각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a 값과 b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는 할 수 있겠으니 자, 요 값을 각각의 기울기를 계산해 본다면 자,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와서 곱하기를 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중심이 0,1,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였더니 직선 이것과 접하였다.
자, 우리는 원의 평행이동을 할 때 원방정식을 다 평행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만 평행이동하면 되고 반지름은 똑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의 중심이 0,1입니다. 자, 이것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A,1이 되고요. 여기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A,1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축 대칭을 하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모두 한 중심의 좌표는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 방정식이 중심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이게 직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과 접함으로 자, 이 상황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원과 직선이 접한다면 여기 접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반지름이다라고 이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반지름은 평행이동을 하여도 루트 5와 똑같으므로 자, 2x-y-4는 0이라는 이 직선과 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여기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우리가 a, b를 찾아내 본다면 자 먼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자, 절대값 2a 플러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요 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거는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이거의 값이 반지름인 루트 5와 같다. 자, 여기도 우리가 루트 5이므로 자, 양변에 루트 5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식은 자, 이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자, 우변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5인 경우와 두 번째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인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A와 B가 둘 다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1번, 2번을 각각 해보면 마지막 확인해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먼저 P가 Q의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말은 진리집합으로 표시를 한다면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면 자, 이것을 진리집합으로 나타낸다면 P는 Q에 포함이 되고 하지만 P는 자, Q를 포함하지 않는다.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먼저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P가 X가 1이라는 값이 있고 Q는 자 2차 방정식이 있네요. 자, 여기에 값을 한번 적어 본다면 여기에 X의 값은 1과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따져본다면 네, P의 원소는 1밖에 없고 Q의 원소는 1과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지금 이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기역은 정답입니다. 자, 니은을 확인해 보면요. 자, 니은 XY가 절대값 XY가 똑같다라는 말은요.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도 만족하고요. 자, 여기서는 0이 되어도 되므로 자, x가 0이고 y가 0보다 크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나오겠네요. 하지만 q라는 조건을 본다면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밖에 없으므로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았던 이 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p의 원소보다 q의 원소가 더 많아야 되고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네요. 이유는 네, 틀렸습니다.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자, P라는 조건은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네, 이 식 자체가 바로 A는 B와 C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Q라는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자, B와 C의 교집합이 A를 포함한다면 B와 C의 합집합은 A를 포함한다. 자, 이 조건은 P이면 Q이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고요. 자, 합집합이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Q이면 P이다를 확인할 때 합집합이 A를 포함할 때 교집합은 A를 포함한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게 A고 B라고 하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 A 합집합 B가 아니고 우리가 살짝 수정을 할게요. B랑 C의 합집합이네요. B랑 C의 합집합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B 합집합 C에는 A가 A를 포함하고 있지만 네, 여기에 있는 B 교집합 C는 자, 이 영역인데 A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이고 Q이면 P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 디귿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입니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는 자,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에는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부등식을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x가 0보다 큰 자, 여기서 어떤 실수라는 말은 이 값을 만족하는 게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0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여기 x 값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x는 2-a보다 작다가 되므로 자, 이 0보다 큰 영역 중에 이 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므로 2-a는 바로 0보다 큰 자,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x가 2-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값이 존재하게 되므로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우리 크기 관계를 한번 적어 본다면 0보다 2-a가 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항상 부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므로 자, 여기가 등호가 성립을 한다면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있는 2-a가 자, 0이 되어서 자, 그러면 이거는 겹치는 게
자, 여기도 비어 있으므로 여기는 겹치는 게 없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만족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 등호는 제외시켜야 되겠네요. 자, 이 값을 정리해 본다면, 자, a는 여기서 2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자, 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요,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0보다 작은 값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서는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모든 x가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밑에 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2차 부등식에서, 자, 요거는 x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라는 값에서 우리는 이 부등식은 양 끝값인데, 자, 2와 a 플러스 3에 대한 양 끝값을 찾아본다면, 자, 근데 2랑 a 플러스 3이 누가 더 클지 모르므로 정확하게 하려면 나눠서 해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2보다 a 플러스 3이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조건 내에서, 자, 양 끝값을 그려본다면, 자, 2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는 색칠이 된 거네요. 그 다음 a 플러스 3이 2보다 크므로 a 플러스 3은 2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a 플러스 3이 되어서 양 끝값은,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적었던 이 빨간색 0보다 작은 영역은 이 뒤에 있는 파란색 영역에 모두 포함되므로, 자, 요것도 맞는 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는 a 플러스 3보다 2가 큰 경우를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것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직선에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자, 맨 처음에 우리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자, 0보다 작은,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가, 자, 여기에 있는 2와 a 플러스 3의 양 끝값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자, 여기가 0이라면, 자, 2는 네, 여기에 있고요. 근데 2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려면,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영역이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데 모든 실수가 들어가려면 a 플러스 3은 네, 여기에 있어야 되고, a 플러스 3, 자, 요렇게 식을 만족한다면 나가 맞게 되므로, 자, 여기 있는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보다 a 플러스 3이 큰 경우고, 자, 이걸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부등호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3이, 자, 0까지 가게 되므로, 자, 그래도 어차피 네, 이 0보다 작은 모든 실수는 이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다 들어가므로, 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이 식을 계산을 해본다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경우는 우리가 합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찾은 a가 2보다 작다는, 네, 요거 두 개는 교집합을 해야 되므로, 지금까지의 값을 정리를 해보면, 자, 2번 상황에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정답은 일단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자 1번과 2번은 합집합을 해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2번식과 여기에 있는 1번식을 합집합을 한다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찾았던 a가 2보다 작다라는 것과 교집합을 해야 되므로 자 여기서 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정답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돼서 자 여기에 있는 자 문제로 돌아가면 여기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베타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자 이 유리식은 x 이퀄 a에서 책소값 b를 갖는다. 자 이 유리식은 자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높으므로 자 이 x제곱 분자식을 x 플러스 2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에서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 x 제곱만 남고 여기서 플러스 16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2분의 16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이 식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꼴을 보니 우리는 자 산술기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분모와 여기에 있는 x-2가 곱해서 간단해지지 않으므로 식을 조금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6 자 여기에도 똑같이 x 플러스 2를 적어준다면 자 원래 문제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식은 여기까지 네, x 플러스 2분의 16과 더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산술기하를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이 식은 자 2루트 자 요 두 개를 곱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없어지고 16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보면 자 최소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자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같이 계산하여라 하고 있으므로 자 산술기하에서 최소가 되는지 확인하는 그 식은 바로 우리가 산술기하를 썼던 이 식에서 바로 두 가지 x 플러스 2분의 16 이 식과 x 플러스 2가 똑같을 때 최소가 되므로 자, 이 식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은 16이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2가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일 때 해당되네요. 그러면 여기 위의 식에서는 x의 값이 2가 되고 밑에 식에서는 x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클 때이므로 자, 이 식은 정답이 안 되고 자, x의 값은 2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그러면 a가 2가 되고요. 네, 최소값은 4가 되어서 자, 4 마이너스 2 하면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입니다. 집합 정의역 x의 이 범위에 의해서 x에서 x로 가는 두 함수 fx의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자, 합성 함수를 구하여 라는 내용이네요. 자, 우리는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연습을 했으므로 합성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려야 될 합성 함수는 g의 fx입니다. 자, 먼저 x 값에서 x 값이 변하는 값을 좀 먼저 보면, 자, 먼저 fx를 먼저 확인을 해 본다면 fx가 x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보고, 자, 그때의 fx의 함수 값은요 0, 2, 0이 되겠네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려야 되는 함수는 g의 fx이므로 g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의역에 따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값이 변하는 게, 자, 0과 1에서 그 다음 1과 2에서 이렇게 따로 먼저 구간을 나눠 본다면 0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2까지, 자, 먼저 0에서 1까지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y축에 그려야 되는 함수가, 자, g의 fx이므로, 자, g라는 함수를 보면 정의역이 x가 아니라 fx의 변화량에 따라 gx를 그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0에서 1까지를 그려낼 때 0에서 1까지의 정의역을 보는 게 아니라 fx 값인 0에서 2까지의 내용을 전부 그려야 됩니다. 그럼 gx의 그래프는 0에서 2까지를 따라가 보면, 자, 0에서 2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네요. 정의역이. 그러면 함수 값이 1, 0, 2 이렇게 변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온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정의역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 0, 2를 그려야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2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값에서 여기에 1, 0, 2를 변할 때 여기에 길이의 비가 1대 1이죠. 그럼 똑같이 여기에 적용돼서 여기서도 1대 1이 되므로 여기에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1과 2에서의 x의 값일 때는 fx는 2에서 0까지 움직이므로, 자, 2에서 0까지 움직일 때는, 자, 2에서 0까지는 이쪽으로 움직이네요. 그러면 2, 0, 1의 값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에 한번 그려본다면, 자, 여기가 2고요. 2, 0, 1. 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gfx라는 합성 함수를 완성을 했고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자, 전체 다를 찾는 게 아니라, 자, 정의역 2분의 3에서 2까지가 되겠네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1대1의 비율을 만족함으로 여기가 바로 2분의 3이 되고, 자, 2분의 3에서 2까지 그려라는 내용이네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려야 되는 함수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빨간색의 함수,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 함수를 그릴 때, 자, 두 점을 이용해서 함수의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은 2분의 3, 0이라는 점과, 자, 2,1이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를 구하면 되므로, 자, 기울기는 2-2분의 3분의 1-0이 기울기가 되고, 이미 한 점은 이 점이나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대입해서 풀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함수는요, 이 합성 함수는요 2x-3이 돼서 a는 2이고 b는 -3이 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18번입니다. 두 점 -2,1, 4,5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그럼 이것을 지름을 양끝적으로 하는 원 위의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은,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 본다면, 자 여기에서 지름의 양 끝점 여기가 마이너스 2,1이 되고요. 자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므로, 자 여기의 값은, 여기의 점은 4,5가 되어서, 자 지름의 양 끝점을 알 때 우리는 원의 중심을 구할 수도 있고 반지름의 길이도 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는 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자 중심과 반지름을 한번 바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은 1,3이 되겠고, 여기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쓴다면 반지름은 루트 1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 방정식이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3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인데, AB라는 거는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 X축에 우리가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자 X축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나므로, 자 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은 알고 있으므로 중심이 1,3이 되고요. 자 여기서 반지름이 요 길이에 해당되네요. 반지름이 여기서 루트 13입니다. 자 근데 중심이 1,3이고 여기가 X축이므로, 자 여기의 길이가 바로, 자 Y좌표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성질로, 자 요 길이의 제곱, 이걸 x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 13이 되어서, 자 x제곱은 4가 되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자 최종의 x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자 AB의 전체 길이는 바로 4가 되므로, 자 우리가 마지막에 찾는 ABC의 넓이라는 거는요, 자 AB의 값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자 얘가 밑변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원 위의 임의의 점 C에 대해서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자 여기서의 높이는 자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가장 길게 하려면, 자 우리는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원 끝점인, 자 여기가 C점일 때 바로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네요. 삼각형은 자 C를 지나는 ABC,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될 것이고, 자 높이는 바로 이 점에서 이까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3으로 정해져 있고 요 길이는 반지름이므로, 자 높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반지름인 루트 13에서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높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이고 높이가 루트 13 플러스 3이 되어서, 자 계산을 해보면 2 루트 13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면 A의 값이 바로 6이 되고 B의 값은 2가 되어서, 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P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때 O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이 있을 때 임의의 점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는 말은, 자 접선은 자 중심에서 그 접점까지가 바로 수선일 때, 요때, 그리고 여기서 접하는 접점까지 우리가 바로 수직이 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 똑같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두 접선이 바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긴 여기 사각형은 바로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이 성질을 사용한다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P라면, 자, P라는 점이 이렇게 찍힐 때마다 우리는 중심과 원의 중심과 접점까지 이었을 때 전부 정사각형이 계속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가 바로 수선이 됐을 때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4,3입니다. 자, 4,3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므로, 자, 원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OP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O는 자, 원점이고요. 자, P는 여기서 조금 전에 그렸던 원 밖의 임의의 점에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자, 대충 우리가 생길 수 있는 P의 값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런 값들이 P가 될 것인데, 이런 값들이 P가 되겠네요. 수직이 되는. 그러면 O에서 저기에 있는 파란색 영역까지의 길이가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거는 문제에서 많이 했듯이, 자, 우리는 당연히 이 직선이 중심을 지나게 해놓고, 자, 여기서 만나는 바로 요 점이 바로 최대인 점이 되고요, P점이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앞에서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최소인 P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O에서 P까지의 길이는 우리는 중심과 요 점까지의 거리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 여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정사각형이, 자, 여기 접선을 잘못 그렸네요. 자, 정사각형이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요렇게 여기서 수선이 되고요. 자, 요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므로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길이가, 자, 바로 요 길이가 되겠네요. 요 길이는 우리가 1대1대 루트 2의 내용을 사용을 한다면 바로 이 길이는 2cm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 4,3까지의 먼저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비를 좀 생각을 한다면 여기의 길이가 4이고 여기의 길이가 3이므로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값은요. 먼저 최대값은, 자, 중심까지의 거리 5에서 조금 전에 구한 정사각형의 대각선인 2를 더하면 되겠고요. 최소값은요. 중심까지의 거리 5에서 반지름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 정사각형이 루트 2인 한 변의 루트 2인 대각선의 길이인 2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값을 곱하는 게 정답이므로 7 곱하기 3,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7, 6 직사각형 AB, CD의 변 AB 위의 점 P가 있고 CD 위의 점 Q가 있습니다. 자, 점 X는 변 BC 위를 움직이고 점 Y는 변 AD 위를 움직인다. 자, 이렇게 값이 나와 있을 때, 자,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원점을 정해야 될 텐데 여기 왼쪽 밑에 이 점을 바로 원점으로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X축이라 하고,
자, 여기를 y축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원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좌표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Q점은 바로 7,1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P점은요. 자, 0,5가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요 점은 0,6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은 먼저 px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px. 자, px의 길이는 p부터 x까지의 길이 요만큼인데 우리가 px의 길이랑 똑같은 것을 대칭 이동하여 먼저 구해보면 0,5인 점을 x가 움직이는 이 x축 위에 대칭을 시켜버리면 0,-5가 되고, 자, 여기서 요거를 P'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px의 길이를 대신에 P'X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요 길이가 똑같아져서 px 대신에 P'X를 구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yq의 길이 대신에, 자, yq는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 y는 어디 위를 움직이냐 하면, 자, y = 6이라는 이 직선 위를 움직이므로, 자, y는 6, 이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이 직선에 대칭을 시킨다면, 자, 이렇게 연장선을 좀 그렸을 때 여기가 7,1이므로, 자, 여기 y = 6이라는 것에 대칭을 시키면, 자, 요 점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x 좌표는 같고요. 자, y 좌표는 11이 되겠네요. 여기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으므로 우리는 yq라는 길이의 대신에, 자, 여기를 q'이라고 한다면 yq'의 길이를 쓰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이, 자, px 더하기 xy 더하기 yq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px 대신에는 우리가 p'x를 쓰면 되고, 자, xy는 움직이는 점이라서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q 길이의 대신엔 yq'의 길이를 쓴다면, 자, 여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px, xy, yq의 길이를 따라가 보면, 자, p'x, 그 다음에 xy, 자, yq, 이렇게 길이가 변하는 요 점에서, xy 점에서, 자, 어떻게 될 수도 있냐 하면, 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y 임의로 y 변하는 점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리는 것도 되겠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점이라는 거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P'에서 Q'까지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이은 요게 최단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므로, 자, 0,-5와 7,1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5번입니다. 21번입니다. S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와 Y라는 집합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G라는 집합도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먼저 F는 N을 5로 나눈 나머지라는 함수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자, 먼저 G라는 함수는 M을 4로 나눈 나머지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G 합성 F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자, 이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면, 자,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네요. 자, 구체적인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대응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x의 값을 모르므로
x의 값은 이렇게 한번 비워 놓고요. 자, 이 값을 두 개를 한번 붙여 넣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요걸 z, 자, 요거를 우리가 y라고 한다면, 자, 여기 y, 요거 z라고 한다면, 자, y에 있는 원소들은 0, 1, 2, 3, 4이고 z의 원소는 0, 1, 2, 3이네요. yz의 원소가 다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g라는 함수는 대응표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g라는 함수는요, 4로 나눈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대응 관계를 한번 적어보면 0을 4로 나누면 0이 되고요. 자, 1은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3이 되고, 3이 되고, 4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x의 원소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x의 원소는 s의 부분 집합이므로, 자, s라는 집합을 먼저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라는 집합은 7의 배수인데 요 범위 안에서의 7의 배수이므로 한번 다 적어 볼게요. 7, 14, 21, 28, 35, 42, 49, 56,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 원소를 가진 우리가 부분 집합을 x로 정할 건데, 자, 우리는 gf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이므로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g 합성 f라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x에서 y로 가는 게 f고, 그러면 g 합성 f는요, x에서 z까지 바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g 합성 f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g에서의 원소의 개수랑 x에서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서, 자, 여기의 값은 바로 3개가 들어가겠네요. 4개네요. 4개가 들어가겠네요. 근데 우리가 역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최대값이므로 g 합성 f의 역함수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대응되는 게, 자, g 합성 f의 역함수가 되고, 여기에 치역값의 최대가 된다는 말은 x의 원소의 값들이 가장 크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본다면, 자, f는 n을 5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네요. 5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s의 부분 집합 중에 임의로 선생님이 아무거나 먼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 28, 42, 49. 자, 만약에 이렇게 적는다면 7을 5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되고요. 28을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 되고요. 4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되고요. 4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g 합성 f의 함수의 값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기서 대응되는 값들이 7과 42는 2로 가서, 자, 2로 갑니다. 2로. 그러면 치역이 되는 값이 바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8은 3으로 가서 3이 되므로 치역이 3이 되고, 49는 4로 가서 치역이 0이 되네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1이라는 이 치역의 z라는 공역에 함수값이 치역이 되지 않으므로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아서 1대1 대응이 되질 않죠. z의 원소의 값이 0, 1, 2, 3이 모두 나와야 되므로, 자, 0과 4 중에 하나의 원소가 대응돼야 되고 1, 2, 3은 각각 원소가 대응돼야 돼서 결국 f라는 함수를 봤을 때, 자, 0과 4 중에 하나가 값이 만들어져야 되고 1, 2, 3은 하나의 값이 모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fn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4가 되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x에서 적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1, 2, 3이 되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2, 3이 되는 x의 원소 중에 가장 큰 원소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라는 집합에서 우리가 나머지가 각각 0, 1, 2, 3, 4인 경우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인 경우는 35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가 1인 경우는 21, 56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가 2인 경우는 7, 42가 되고요. 나머지가 3인 경우는 28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나머지가 4인 경우는 14, 4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과 4 중에 가장 큰 원소를 찾으면 되므로 0과 4라는 값 중에서 가장 큰 원소는 49가 되겠네요. 그러면 0과 4로 나눈 나머지 값이 0과 4 중에는 x의 값이 가장 큰 49를 우리가 x의 원소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1일 때 가장 큰 원소는 56,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2일 때는 42, 3일 때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의 모든 원소, 가장 큰 원소의 값들을 더해 보면 정답은 계산을 해보면 17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y좌표는 마이너스 2이고 이 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는 우리가 f의 fx를 먼저 치환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f의 이 값에서 여기 안쪽에 있는 f의 fx 값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f의 t는 0이라는 여기 t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에서 여기는 x축이 아니라 t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의 값이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므로 여기는 y 이꼴 마이너스 2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t 이꼴 0이므로 x축과의 t축과의 교점을 찾으면 되고 그 값은 마이너스 2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t의 하나의 값은요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이 값을 t1이라 하겠습니다. t2의 값은요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치환하는 값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f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랑 fx의 값이 1일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f의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여기 안쪽에 있는 이 fx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t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k 값으로 할게요. 그러면 fk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번에는 t축이 아닌 k축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k축이라고 한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k 값이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 되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였으므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fk랑 y 이꼴 마이너스 2랑의 교점이므로
fk는 여기 그려져 있고요. 이게 y 이꼴 fk고요. y 이꼴 2랑의 교점은 자 여기에 교점이 생기므로 그때의 k 값이 바로 마이너스 2와 1의 중점인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f의 fx가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fk 자 요 fx 값을 아까 k로 치환을 해서 fk가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fk가 1일 때는 자 여기에 fk라는 함수 위에 y 이꼴 1을 그린다면 여기에 있는 교점과 여기에 있는 교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실근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라서 자 여기 교점의 k 좌표 여기 교점의 k 좌표의 크기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k 값은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k 값이 1보다 큰 값이 하나가 있네요. 그럼 처음 우리가 치환한 값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여기서 fx를 k라고 치환했습니다. 그때 k 값이 나왔으므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fx에 관한 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첫 번째 여기에 처음에 k 값이 나왔던 마이너스 2분의 1도 되고요. 두 번째 어떤 fx의 값이 k보다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고요. 그리고 fx의 값이 있는데 그 값은 1보다 큰 값이 되겠네요. 자, 이 함수는 fx의 함수이므로 원래 그림의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적는다면 그 함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과 어떤 그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과 어떤 값이 1보다 큰 값을 적으면 돼서 자, 이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자, 여기가 y 이꼴 fx입니다. fx랑 y 이꼴 마이너스 2랑의 교점을 따진다면 자, 여기서 한 개, 두 개가 생기네요. 그 다음에 어떤 y 값이 있는데 그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므로 자,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서는 교점이 생기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1보다 큰 어떤 함수 값이 존재해서 여기에 교점을 따져버린다면 그때도 교점이 2개가 나옵니다. 총 그래서 합쳐서 교점은 4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